Initiating shutdown sequence. Online education 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 기사에서 화약류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약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전체적으로 일반 화약학 파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약류의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많이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화약류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 자체가 불안정 결합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약류는요, 일단 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화약, 폭약, 발파 이런 개념 자체는 결국은 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정된 결합이라면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정 결합이라야만이 어떤 그 폭발 반응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정 결합을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야만이 결국은 폭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외력, 즉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작용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열이 크게 작용한다든지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충격, 마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떤 불안전 결합에 열을 굉장히 가했다. 그 다음에 충격을 굉장히 강하게 줬다. 또는 어떤 마찰을 굉장히 심하게 가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 불완전한 결합은 결국은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을 수 있겠죠? 폭발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폭발. 자, 이 폭발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나타낼 때 화학적 반응을 불러와서 폭발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화학적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산화 반응. 그 다음에 또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 중에서 화약류가 어떤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용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화학적 반응 1번. 그 다음에 2번에는 무슨 산화 반응. 3번에는 분해 반응. 4번에는 결합 반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발파라고 폭약, 터진다 이런 개념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살짜리 애를 갖다 놓아도 뻥 이렇게 표현하지, 뻥 이렇게 표현하면 걔는 우리가 보면 야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사람 이상하죠. 애가.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분해 반응입니다. 시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화학적 반응, 산화 반응, 분해 반응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고, 그럼 이렇게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과연 무엇가 생긴다. 어떤 것이 생깁니다. 생긴대요. 뭐가 생기느냐? 자, 여기에서 가스가 생긴답니다. 가스. 예, 엄청난 양의 가스가 생기고 또 엄청난 열이 발생한답니다. 자, 이러한 가스와 열은요,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팽창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팽창하게 됨으로써, 크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상태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예. 자, 첫 번째 하나는 추진입니다.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멀리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파괴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추진을 일으키는 약을 앞으로는 화약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를 일으키는 약을 우리는 앞으로는요, 폭약이라고 할 겁니다. 자, 폭약이면서 이것은 또
파괴약이라고도 할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약류에는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자, 화약, 폭약 뭐가 틀린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개념으로 이때까지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약은요. 화약은 추진제다 하는 겁니다. 추진제. 추진제라고 하는 것은 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로켓가 추진한다. 안 그러면 우주선이 제일 좋겠네요. 우주선. 우주선이 추진작용을 일으켜서 달까지 왕복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진제죠. 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체를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추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약은 뭘까요? 폭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터뜨려서 완전히 산산조각낸다. 이럴 때는 폭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화약류를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자, 구조물 해체라고 생각합시다. 건축물을 해체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은 화약이겠습니까? 폭약이겠습니까? 구조물을 해체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추진이 아니라 파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폭약이 되는 것입니다. 폭약. 자, 그런 개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화약은 어떤 상태냐 하면, 자, 상태 자체가 폭연 상태라고 합니다. 폭연 상태. 자, 그 다음, 폭약은요, 폭괭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좀 말의 어감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조금 전에 화약과 폭약은 어느 것이 더 강했느냐? 무언가를 더 부수고 깨뜨리고 하는 개념이 폭약은 강했죠. 화약은 뭔가를 이동시키는 역할밖에 못했죠. 어느 것이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단독직입적으로 폭약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상태인데 이것은 폭연 상태고 이건 폭괭 상태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한 개념이겠습니까? 당연하게 폭괭 상태가 더 강한 개념이겠죠. 어감 자체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연자는 왠지 연해 보여요. 하지만 폭괭은 굉장히 굉장해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폭연 상태는요, 폭약이, 즉 화약이 타 들어가는데, 정확한 표현은 화약이겠네요. 화약이 타 들어가는데 시간이 10에서 300m/s 정도로 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폭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떤 물질이 타 들어가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타 들어가냐 하면 2000에서 약 8000m/s로 타 들어가는 것을 폭괭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당 메다죠.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1초에 어떤 물질이 2000에서 8000m까지 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출퇴근 시간, 출퇴근 거리 또는 학교에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8000m라는 것은 결국은 8km라는 이야기죠. 8km. 그러면 차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됩니다. 8km 가려면. 그러나 이 8000m/s라는 것은 뭐냐면 1초에 8000m를 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머릿속으로. 자, 어떤 물질을 바닥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깔았어요. 일직선으로 쭉 깔아서 쭉 한 8km 정도 깔았습니다. 자, 불을 붙이든지 점화를 하든지 이렇게 딱 하니까 1초 하니까 벌써 8km 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폭괭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타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8km를 1초 만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 들어간다. 즉, 이것을 우리는 폭괭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비해서 폭연은 어떻습니까? 10m 정도밖에 못 타 들어가면 10m도 빠르죠, 사실은. 1초에 300m 정도 타 들어간다. 이것도 빠르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100m 뛰면은 몇 초에 뜁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12초대에 뜁니다, 사실은.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뛰는지 제가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창 시절에 한 12초대에 뛰었어요, 제가. 그러면 100m에 12초하고 이 게임 안 되죠, 그죠? 이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건 300이고, 이건 2에서 8km 정도로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또 굉장하죠.
예, 자꾸 전체적으로 뉘앙스 자체가 밑쪽이 자꾸 더 빠르고 더 세고 그런 개념이 자꾸 잡혀집니다. 자, 근데 이거 시험 나오느냐? 예, 시험 나와요. 시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우리가 뭐 소련의 슈라고 하죠. 소련의 뭐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똑바로 섰다가 또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죠. 희한한 비행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인터넷 검색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슈 이렇게 치면은 소련의 무슨 비행기로서 뭐 최고 속도는 2.7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마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마하. 여기 잠시 적어볼까요? 자, 이 마하, 1마하, 2마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마하는요. 음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속. 우리가 소리를 야, 개똥아 이렇게 불렀을 때 소리가 가는 속도를 우리는 마하라고,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음속은요, 1초에 몇 메다를 가냐면, 예, 보통 340m/s 정도 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것은 뭐 이렇게 풍향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40m/s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1마라는 이야기는 1초에 340m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마는요, 계산됩니까? 되죠? 2마는 1초에 680m를 가는 속도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제트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제트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뭐 공군에서 최신의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은 2마하, 2.5마하, 3마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초당 1000m를 넘게 간다는 얘기죠. 돌아버리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KTX 타보셨죠? KTX도 사실은 빠르죠. 근데 사실은 뭐 크게 그거는 뭐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전투기 같은 거 타면은 전투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1G, 2G 상태에서 뭐 갑자기 뭡니까 그 뭐 진공으로 바뀌고 뭐 이런 어떤 상태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실신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이 340m/s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적게 타 들어가는 것, 즉 이것보다 속도가 낮은 것을 폭연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빨리 타 들어가는 것을 폭괭이라고 치는 그렇게 명명한 학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폭연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에서 300m/s고 폭갱은 2000에서 8000m/s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340m/s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게 타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속도가 늦은 것은 폭연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는 폭괭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폭연과 폭괭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폭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폭괭에 대해서 굉장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배워야 되고 폭약을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폭괭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나눕니다. 예, 굉장히 길죠. 자, 다시 폭괭 현상은 크게 폭괭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폭약은 크게 군용 폭약과 산업용 폭약으로 크게 나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경찰 쪽에 계시는 분이나 군 쪽에 계시는 분, 또 특수한 어떤 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듣지 싶은데, 자, 군용 폭약과 산업용 폭약이 이처럼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군용 폭약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험 나옵니다. 산업용 폭약을 우리는 폭파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군용 폭약의 대표적인 폭약들이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TNT, 또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데 피크린산입니다. 피크릭 에이시드 이렇게 해서 피크린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더 있습니다. 뭐 테트릴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군용 폭약에서 잘 등장하는 폭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외우는 암기법, 비법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무단히 그냥 외우셔야 되죠. 그죠?
자, 군용 폭약은 TNT, 예,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이야기하는 TNT와 피크린산과 테트릴이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세 가지가 시험 잘 등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작약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화약류를 화합화약류라고 하고요. 폭파약으로 사용하는 화약류를 우리는, 예, 혼합 화약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누어집니다. 또, 예, 복잡합니다.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합화약류는요, 무기 폭발성 화합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폭약, 세 번째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죠? 자, 질산 에스테르류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 요거는 5갈래로 나뉩니다. 셋, 넷, 5갈래로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죠. 질산염 혼합, 예, 화약류, 염소산염 혼합 화약류, 과염소산염 혼합 화약류, 그 다음에 액체 폭약과 무연 화약류,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일단 그 암기입니다. 무조건 이제 암기고, 첫째로 이렇게 이제 그 암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부담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은 누구나 못 외웁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이야기죠. 자꾸 공부는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받아 적기만 적어 놓으시고, 외우는 것은 아무래도, 시험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기에 훨씬 나아집니다. 하여튼 지금은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자, 질산염, 염소산염, 그 다음에, 과염소산염. 자, 이것들은 산소 공급제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 기폭약인데, 내홍, 아지화연, DDMP.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합화약류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경우는 뭐 TNT, DNT, TNN, DNN, 그 다음에 RDX, 그 다음에 피크린산, 테트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는 대표적인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콜, 그 다음에 PENT라고 펜트리트가 있습니다. 펜트리트. 자, 여기에서는요, 자, 무기폭발성 화합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무기폭발성 화합물은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이라 그래서 산소 공급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는 산소 공급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즘에서 제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게 있겠네요. 뭐냐면 연소입니다. 연소. 자, 연소의 3요소입니다. 연소의 3요소. 이것은 쓰고 지울 겁니다. 앞으로. 자, 연소의 3요소 외우십니다. 가산점으로 외웁니다. 가산점. 자,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제.
그 다음에 점화원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요소겠죠. 그죠?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탈 수 있는 물질은 전부 다 가연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칠판이 보이죠? 칠판 이거 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나무로 만들었으면 타겠죠. 안타깝게 이것은, 예, 철판댁입니다. 사실은. 철판입니다. 자, 하여튼,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게 딱 지금 제 머리카락이 좀 보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탑니까? 탑니다. 어떻게 해요? 잘 타죠? 예, 가연물입니까? 가연물입니다. 옷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와이셔츠는, 셔츠, 타죠? 가연물입니다. 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이가 있겠죠? 탑니까? 탑니다. 가연물입니다. 예, 타는 것은 전부 다 가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산소 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방이나 회사에 산소가 있습니까, 지금?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겠죠? 산소를 들이마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가스가 뭐냐? 바로 질소입니다. 예, 안타깝게 산소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산소는 공기 중에 21%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이 질소입니다. 질소는 79%입니다. 79%. 아시겠죠? 예. 그러면 산소가 21% 정도 있다. 이것은 과연 지금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지금 산소 공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에는 이미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탈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양이 된다. 자, 그다음에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점화원이냐? 무슨 뭐 대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아주 고열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또 그다음에 담뱃불도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뭐 담배 피기 위해서 라이터, 성냥 전부 다 점화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무언가 탈 수 있습니다. 타긴 타는데 굉장히 빨리 타는 것, 예, 1마하보다도 속도가 적은 것을 우리는 폭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보다도 더 빨리 타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폭괭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타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는 것이 얼마만큼 빨리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폭연과 폭괭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폭약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떤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제가 위에서 이미 적어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적게 될 물질과 또 다음 적어 나온 물질이 전체적으로 이제 폭약이나 폭약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이죠. 자, 세 가지가 만족되면 틀림없이 이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산점입니다. 외우십시오. 자, 이 중에서 산소 공급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산소 공급제. 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산소 공급제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연소의 3요소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폭약이 물 속에서 터집니까? 예, 터집니다. 물 속에서는 아무래도 용존 산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소가 적죠. 산소가 적습니다. 산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폭약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폭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다이너마이트 한번 그려볼까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생겼죠.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럼 여기에는 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겠습니까? 예, 가연물이 이미 있습니다. 안에 말랑말랑한 성질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산소가 있습니다. 물 속에 집어넣어도 야가 터집니다. 그것은 이미 산소를 내가 집어넣어 놓았다. 박아 넣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놈을 이제 터뜨리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성냥으로 안 그러면 라이터로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터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터지냐면 뇌관을 꼽아서 뇌관의 기폭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터집니다. 가산이 있으니까 점만 있으면 되죠. 점화원만, 그죠? 그 점화원은 앞으로 배웁니다. 뇌관으로 터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산소 공급제로 사용되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최고 위에 적어 놓았던 무기폭발성 화합물, 즉 산소 공급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나옵니까? 시험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다음 중에서 산소 공급제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산자가 다 들어가야죠, 산자.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산자. 예, 산소 공급제는요, 자기 몸속에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예, 산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자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예, 그게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예, 화합화약류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기폭약입니다. 기폭약. 자, 이 기폭약은요, 크게 보면은, 이제 내홍아지아연 DDM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